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9월 25일 수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96.3.2포인트, 32포인트 1.34% 하락 마감했습니다. 밸류업 지수 실망 매물에 외국인의 5,705억 순매도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5,494억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59.30포인트 1.05%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437억 순매수하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은 109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전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밸류업 지수는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이 선정 종목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편입된 종목들은 지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의 차익 실현이 나타났고, 편입되지 않은 종목은 실망감이 유입되며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1.00원, 3시 30분 기준 0.29% 하락이었습니다. 이완화 약세와 달러와 저가 매수와 더불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실망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 테마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소비 관련 소비주, 그리고 석유화학,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좋았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컬러레이, 황션그룹, 크리스탈 신소재, 로스엘 등 국내 상장 중국 기업 테마, 아모레퍼시픽, 코스메스, 형제엘리트, FNF 등 화장품, 패션, 의류 관련주 등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알맥, 이구산업, 금호석유, HD현대인프라코어, 현대제철, 효성화학, 문배철강 등 비철금속, 석유화학, 건설기계, 철강 주요 종목, 철강 중소형 등의 관련 종목들의 상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일 중국 인민은행이 조만간 은행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추고 사실상 기준금리, 대출 우대금리와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 모기지 금리도 모두 인하해 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국 관련 이 시클리컷 주들이 한동안 국내 증시에서 소외 업종이었기에 이번 인민은행의 0.5포인트 인하에 따른 중국 경기 진반등 기대감이 해당 업종들에 대한 빈수급을 채우는 계기를 제공할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일부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4% 가까이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지수가 상승했는데, SK하이닉스, 워트, GST, 롯데시스템 등 하나마이크론 등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장중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규모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반등 하루 만에 재차 하락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도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감과 연준의 추가 B급 기대감이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31%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엔비디아가 3.97% 상승하고 또 AMD 1%, TSMC 4.14, 마이크론 0.46, 인텔 1.12%등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젠슨 환 최고 경영자 CEO가 엔비디아 지분 매각을 일단화했다는 소식이 불확성이 제거되면서, 또 새로운 AI 반도체 인 블랙엘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는 이 모건 스탠리의 긍정적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방산주 해운 관련 종목들이, 해운과 종합물류 종목들의 또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면적 우려가 고조되면서 스페코, 휴니드, 빅텍 등 방산주, 그리고 페노션, 에스테이트 그린노지스, KSS 해운, 대한해운 등 해운 종합물류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24일 이스라엘 중심 도시 텔아비브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헤즈볼라가 텔레그램으로声明을 내고 레바논과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오전 6시 30분 텔아비브 외곽에 있는 모사드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 본부를 겨냥해 카테르다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사드 기지는 지도자의 암살, 무선 호출기, 삐삐, 무전기 폭발 등을 담당한 본부라며, 이번 미사일 발사가 지난 17일과 18일 레바논 전역에서 삐삐와 무전기 수천 대가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37명 이상이 숨진 일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6시 30분께 또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공습 경보 사이렌을 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또 방공호 대피를 지시했고, 레바논에서 건너온 지대지 미사일 1기가 탐지되면서 방공 시스템으로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충돌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면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STO 토큰 증권 발행 그리고 NFT 대체 불가 토큰 관련 종목들의 오후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STO 토큰 증권 발행 법제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K옥션 상한가, 핑거, 서울옥션, 뱅크에어 글로벌, 갤럭시 SM 등 STO 토큰 증권 NF 대체 불가 토큰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26일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 자산 연구회가 제1회 디지털 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김재석 국민의의원과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 등 22명이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으로, 산업계 측에서는 이제 부산 디지털 거래소, BDX와 한국애탁결제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NH농협은행, LGCNS,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루센트블록, 페어스크랩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김재석 의원은 이달 STO 토큰 증권 발행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보안주 관련 종목도 오늘 반등이 있었는데 일부 종목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 시청 처벌 법사위 통과 소식이 나오면서 이스트소프트, 센즈랩, 크라우드웍스, 디지캡 등 딥페이크 보안주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한 성범죄물 소지 시청한 경우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하는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이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 오늘 이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삼성 SDI와 GM이 미국 배터리 합작 공장 최대로 1조원 규모 발주 기대감에 JLMNS, KNS, 민테크, PNT, 상하프론테크 등 2차전지 전기차 일부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도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감 속에 연준의 또 추가 빅컷 기대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또한 테슬라도 1.71%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함에 따라 중국 판매가 증가 기대감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3분기 인도량 예상치 상회 전망 등에 또 5% 가까이 23일날 상승한 바 있었고, 테슬라는 10월 2일날 현지 시간으로 3분기 인도량 실적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또한 투자은행이 바클레이스가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약 47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이 팩트셋이 집계한 시장 평균 추정치 약 46만 배 더 많고 전년 동기 대비 43만 5,059대보다 약 8% 증가한 수준입니다. 한편 전일 언론에 따르면 또 삼성 SDI와 제너럴 모터스 GM이 미국 배터리 합작 공장에 최대 1조원에 이르는 설비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삼성 SDI가 연말까지 GM 합작 공장에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사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고, 일부 협력사는 장비 입찰을 위한 견적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 전에는 구매 주문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GM은 미국 인디애나주 뉴칼라일에 각형 배터리 합작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35억 달러, 약 4조 6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업계에서는 장비 투자의 경우 최대 1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리스가 트럼프 지지율 우세 영향 지속이 되면서 마리아나 관련 일부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우리바이오, 아이큐어, NFC, 오성첨단 소재 등 마리아나 테마 일부 종목들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5차 범위 내 박빙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신 여론조사에서 조사 기관에 따라 두 후보가 격차가 작게는 1%, 크게는 6% 나타나고 있습니다. CNN과 SSRS가 지난 19일에서 20일 전국의 등록 유권자 2014명을 상대로 실시해서 2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는, 에 따르면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48%, 공화당 트럼프가 47%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21일에서 31일 전국 성인 1029명, 등록 유권자 871명 포함해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해리스가 46.61, 트럼프는 40.48%로 6% 넘게 또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 후보 해리스 선거 사무실에 충격이 가해져 당국이 또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애리조나 템피에 있는 해리스 선거 사무실에 직원들이 사무실 입구 창문이 깨져 있는 걸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또 밤새 총성이 들렸다는 주민들의 신고도 이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주도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 금융 네트워크 설립 속에 희귀금속 히토류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 BNG 스틸, 세노텍, 유니온 머티리얼, 삼화전자, 이지 등 희귀금속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가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MSP 금융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MSP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핵심 자원 공급망을 발전시키고 정보 교환, 공동 자금 조달 협력, 민간 프로젝트 투자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네트워크 설립을 논의하기에 미국을 주축으로 MSP 참여국의 개발금융기관과 수출 신용기관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MSP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는 리튬, 흑연, 니켈, 히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위해 2022년 6월 출범했고 향후 중국의 광물 자원 독점 시장 형성에 대항해 금융기관과 광산업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저소득 국가에 대한 민간 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보도 중국이 중요 광물에 대한 세계적 공급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과잉 생산과 약탈적 가격 책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등 코리아 밸류업 지수 명단 제외 소식 등의 금융주 밸류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삼성생명, DB손해보험, NH투자증권 등 은행 손해생명보험증권 그리고 S트래픽, DB금융투자, JB금융투자 등 밸류업 기업가치 재고계획 발표 테마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될 100개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코리아 이 밸류업 지수 금융, 부동산 업종에는 10개 종목이 선정이 됐지만 은행주가 2개 이상만 포함됐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지수 선정 과정에서 실망감을 나타낸 모습이었습니다. 유력한 편입 종목으로 꼽혔던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 명단에서 배제됐고 이번 밸류업 지수 누락은 밸류업 편입 종목 평가 항목 중 시장 평가 항목의 문제로 은행주의 낮은 PBR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밸류업 출발점의 핵심 중 하나는 국내 주식의 저평가 이유인 낮은 주주 환원을 이었다는 점에서 2023년부터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시행하고 있는 은행주가 밸류업 조기 공시에 따른 특례 편입 2개 이상 확정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또 크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도미르스닥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신과 착신이 거부된 번호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